저는 저번에 강의도 한 번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세미나가 오픈 오피스 세미나인데요. 오픈 오피스에 대한 설명을 좀 제가 좀 해드리고 간단한 사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오피스는 1999년도에 스타오피스라고 하는 공개형 소프트웨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좀 돼가지고 리베로 오피스라고 하는 거로 지금 최신 버전이 3.51 버전으로 나와 있고요. 호환성에 대해서 많이 이제 오픈 오피스에 대한 불신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미 오픈 더큐먼트 포맷이라고 하는 ODF라고 하는 그 방식으로 저장을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에서 파일 호환성을 유지한 상태로 들어옵니다. 제가 이 문서도 오픈 오피스로 만들었고요. 파워포인트, MS 워드에서 읽어가지고 프린터 출력을 했습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는 리눅스에서 오픈 오피스 리베로 오피스를 이용해가지고 문서를 작성을 했고요. 이제 윈도우로 가서 윈도우 프린터로 이게 잘 불려지나 보고서 확인한 다음에 프린터를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드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여러 개 있습니다만 맥킨토시에서 돌아간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리베로 오피스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게 좀 호환성이 떨어지지 않냐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PDF 파일로 변환해서 하면은 문서 형식과 그 포맷 자체가 폰트나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보내져서 호환이 되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아래 한글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문서 형식 자체가 다 아래 한글을 쓰기 때문에 아래 한글은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거고요. 특별히 교회에서만 많이 쓰는 문서 형식이에요. 지금은 관공서에서 아래 한글을 안 쓰는 상황으로 좀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에 강의에서 말씀하신 이동현 목사님의 클라우드 프로그램 사용하는 게 있어서요. 아래 한글은 지원 안 해요. 아래 한글 포맷은 정말로 앞으로 시대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래 한글 아주 처음에 배운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좋아하긴 했는데 호환성이 안 되면은 앞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뒤에 목사님들 몇 분이서 내가 기본적으로 세팅해서 써야 되는 것들 못 써가지고 자료를 날렸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기본적인 거를 모르시면 그만큼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파일을 줬는데도 못 받으시면 그만큼 문제가 되는 건데요. 지금 제 생각에는 이게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걸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지방회 때 오픈 오피스 하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다음에 우분투 리눅스를 저희가 교회용으로 좀 변형시켜가지고 DVD에 담아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설치를 해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리베로 오피스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그것까지 쓰기에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개교회에서 윈도우 베이스건 리눅스건 맥킨토시건 제가 여기 주소 나와 있는 홈페이지에 가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이게 MS 오피스를 설치하면은 용량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패치도 많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느려져요. 왜냐면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간섭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픈 오피스 같은 경우는 용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MS 오피스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몇 기가 되거든요. 근데 리베로 오피스는 이따 홈페이지에 좀 보여드릴 텐데요. 용량이 160메가밖에 안 돼요. 근데 다 들어있어요. 워드, 스프레드시트, 파워포인트 같은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도 다 들어있는데 용량이 작아요. 그만큼 컴퓨터 사양이 좀 낮아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더 좋은 거는 저작권이 이제 무료입니다.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쓰기에는 딱 좋은 오피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서 추천해드리고 아마
다른 곳에서 그 오픈 오피스를 설명해주고 이렇게 홍보하고 같이 배울 수 있는 자리는 아마 저희 교단, 저희 집안이가 아마 처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갖는데요. 조금 어렵지만 이걸 한번 사용해 보시고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 집안의 이제 문서 포맷을 조금씩 시간이 걸리겠지만 문서 포맷을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아리아노 같은 경우도 버전업에 따라서 이게 부를 수 있고 못 부를 수가 형성이 되고요. 문서 호환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불법 아닌 불법을 계속 만들어야 될, 또는 사용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픈 오피스의 구성은 라이터라고 하는 워드 프로세스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하고 비슷하고요. 칼크라고 하는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엑셀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임프레스라고 하는 파워포인트하고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근데 또 재미난 거는 임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프레시 동영상 파일로 문서가 출력이 돼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다 그냥 올리면 다른 뷰어를 설치하지 않아도 그 프레젠테이션 한 내용들을 인터넷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베이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억세스라고 비슷한 게 있고요. 또 재미난 거는 우리가 홈페이지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MySQL DB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호환성이 훨씬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드로우라고 하는 벡터 방식의 그래픽 에디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전자출판뿐만 아니라 그 포토샵 같은 거를 대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이제 그 문제집 같은 거 만드실 때 많이 쓰는 수학 공식을 만드는 매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디지털 저작권 정보탐 중에 첫 번째가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 원래 원칙이 1PC 1카피입니다. 1PC 1카피 운영 원칙이 있어서 컴퓨터마다 운영체제와 운영 프로그램들이 하나씩 다 라이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위법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하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윈도우, XP, 98도 다 돈 주고 사셔야 돼요. 옛날 것도 있었는데 돈 주고 사시는 거여야 되고 옛날 거 쓴다고 해서 저작권 위배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 7까지도 돈 주고 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옛날에 나온 XP 사면 더 싸지 않겠나. XP가 아예 안 팔아요. 안 팔아요. 그래서 지금 사시려면 다 7으로 사셔야 되고 한 카피당 프로그램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28만 원 정도예요. 요즘 컴퓨터 한 50만 원이면 맞추거든요. 모니터 빼고요. 근데 소프트웨어를 다 합치면은 100만 원 돈 넘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성교교회가 특별히 우리 강남 지방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이걸 좀 운동을 해서 돈 주고 사시든지 아니면은 돈 주고 안 사실 거라면 오픈 오피스를 배우셔가지고 신앙적인 그런 어려운 그 양심의 불편한 것들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이제 그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제 아리안글 같은 경우가 또 불법으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배 때 파워포인트로 이제 올리는 것도 다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양심이 너무 부끄러운 거죠. 목사님은 불법 소프트웨어로 설교 만들어서 설교 강단에 페이퍼 뽑아가지고 들고 올라가시고 예배 파워포인트는 불법으로 써가지고 거기다가 찬양 띄워가지고 찬양을 부르죠. 심지어는 파워포인트에 올려있는 폰트도 다 돈 주고 사셔야 돼요. 뭣도 모르고 파워포인트 올라가 있는 이 화면을 캡처를 뜨거나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려놓은 홈페이지에다가요. 그 폰트 저작 업체, 저작권 관리하는 업체가 그걸 캡처해가지고 그 교회에다가 저작권 소송을 걸었어요. 그냥 뭔 소리냐면 쓴 적 없다. 증거 자료를 딱 내놓는 게 예배 시간에 파워포인트에 올린 폰트 가지고 시비 거는 거예요. 폰트 하나하나 다 돈 주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빠져나갈 데가. 그러니까 아예 철저하게 좀 대책을 세우실 거라면 운영체제도 오픈소스,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같은 것도 오픈소스, 그 다음에 폰트도요, 저작권 프리로 된 게 있습니다. 그거 쓰시면 돼요. 근데 뭐 예쁜 걸 쓰시겠다 그러면 그 폰트만 돈 주고 사시면 돼요. 난 굳이 이걸 써야 되겠다. 그러면 돈 주고 사셔서 설치해서 쓰시면 돼요. 그것도 카피해서 주면은
그것도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산 거는 내가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트워크로 묶여져 있어가지고 프로그램이 막 이렇게 한 군데만 설치하고 카피 라이센스 하나만 있는데 다른 것도 다 쓴다. 그것도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어요. 뒤에 좀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알툴수, 알집 같은 것도 공개지만 개인이 쓸 때는 공개지만 교회에서 쓰면 그거는 불법입니다. 개인이 쓰는 건 풀인데 교회에서 쓰면은 그거는 돈 주고 사셨어야 돼요. 기업용이에요. 그러니까 알집도 그래요. 알집도. 그 다음에 아크로 리더 같은 경우도 아크로벳 자체가 저작권이 있는 포맷이거든요. 그래서 공개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건 공개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만들었느냐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그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거를 대라 그러면 그 라이센스 키를 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구매한 내역서를. 근데 그게 얼마냐? 90만 원이 넘습니다. 그 프로그램 자체가. 그러니까 오픈오피스에서 우리가 했다 그러면 증거를 대면 돼요. 컴퓨터 켜고 야 오픈오피스에서 아웃풋 출력해서 PDF 만드는 거다. 그리고 PDF 문서를 열면요. 거기에 속성값에 어느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는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해요. 그걸 만약에 인터넷에 올렸다? 어떤 고의적으로 그거를 저작권을 이제 소송을 걸겠다? 그러면 그걸 다운로드 받아보겠죠. 받아가지고 증거자료로 내미는 거예요. 얘네가 만든 거 몇 월 며칠 날 누가 어느 PC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가 다 속성값에 다 들어가 있어요. 방법이 없죠. 그 다음에 포토샵. 교회에서 많이 쓰는 포토샵도 돈 주고 사려면 한 150만 원 정도 해요. 그래서 이걸 또 싸게 산다고 이제 팩으로 묶은 거면 조금 한 100만 원 정도 떨어지는데 포토샵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편집한다고 프리미어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포토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 교회에서 그 예배 행위 자체가 정당하게 하나님 만약에 우리 보고 너 정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 정당하게 올바로 드리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매 주일마다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현실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불법 음원, 악보 이것도 굉장히 심각해요. 이거 저작권 굉장히 큰 유배고요.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고소고발 당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성가대에서 노래를 했어요. 악보를 정식으로 샀어요. 근데 노래를 했어요. 근데 그 음원이 저작자하고 계약이 돼 있지 않으면 그것도 불법이에요. 노래 불러도. 그렇죠. 불러도 적고 걸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악의적으로 어느 저작자가 지금 대부분의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작권을 돈 주고 사고 팔아요. 지금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은 저작권을 수립하고 있어요. 돈 주고. 이 사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이거를 그동안 써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나 이거 돈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면 곡당. 그러니까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면은 우리가 돈 낸 그 돈에 카운트가 다 붙기 때문에 저작권 옆에 돈이 가는 것처럼 인터넷에 올린 것조차 다 돈 받아야 돼요. 돈 내셔야 돼요. 진짜 웃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복사하는 것도 몇 장 복사할 건지에 대한 계약을 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장을 합니다. 그럼 100장 카피한 거에 대한 분량만큼의 저작권 비를 달라고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미지 같은 거 있죠. 홈페이지에 사진 올리는 것도 무지하게 조심하셔야 돼요. 어디 인터넷에서 퍼고 와가지고 화면에 올렸는데 여기서 사용하고 끝나면 되는데 사진을 찍어가지고 증거자료로 나오면 안 된다고. 홈페이지에 올려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인수해가지고 막 돌아다니게 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미지 같은 경우 그렇고요. 사진을 무단 사용하면 99%가 거의 저작권 위반이에요. 사진 한 장에 저작권 위반하면은 최소가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그거 벌금 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에서 어디 가서 이제 사진을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진 직접 찍으셔가지고 있는 거 찍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을까. 찍어가지고 사용하시지 않으면 왜냐면 사진에도요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속성값에 보면은 언제 몇 시에 어디서 찍혔는지까지 다 들어있을 거예요. JPG 안에 EFIX라고 하는 그 정보값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진에는. 그 다음에 어느 카메라로 찍었는지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카메라 뭐 핀트는 얼마큼 했고 명도나 차도나 이런 것들을 포커스는 어떻게 정보값이 다 들어가요. 네. 부분만 오려가지고서 복사하는 것도 저작권을 걸립니다. 다 걸려요. 아니
저기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있는데 왜 풀어놓은 것도 없고. 썼잖아요, 어쨌든 간에. 구글을 썼잖아요. 책을 통째로 복사하면은 걸리죠, 책. 근데 몇 퍼센트까지 저작권이 어느 정도 이제 유지가 있는데 5% 내에는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림 같은 경우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그림의 5% 내에서만 복사해서 쓰면 괜찮죠. 이게 아주 웃기는 거라니까. 그렇게 됐고, 그러면은 디지털 저작권 관리 지침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각주를 달았는데요. 여기 한번 링크 따라가시면은 도움되는 글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부 소프트웨어를 모두 구입하기 부담된다면 컴퓨터를 지정해서 인스톨 하시면 돼요. 만약에 포토샵을 쓰는 부서가 있으면 그 컴퓨터, 이 컴퓨터는 포토샵을 설치하고 예배실에서 만약에 파워포인트를 쓴다 그러면 예배실에 있는 곳에만 파워포인트 구매하시고 쓰면 되는 거예요. 예, 막 돌려서 카피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이면 돼요. 만약에 내가 파워포인트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느 전사님이 파워포인트가 깔려있어요. 그 컴퓨터에. 그분이 주로 쓰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잠깐 내가 쓰겠다고 하고서 한 사람 쓰는 게 아니라 한 PC에 한 카피니까 그 사람 없을 때 그거 작업해서 만들어서 내면은 저작권은 유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정해서 소프트웨어를 깔아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했다면 구입 계정을 반드시 만들어서 증거자료로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샀다. 그리고 어디서 샀다. 그 다음에 영수증, 그 다음에 그 안에 관련된 서류들을 다 처리해 놓으시라고요. 그래야지 빠져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의식을 좀 바꿔야 되는데 소프트웨어도 교회 자산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돈이에요. 컴퓨터 대수가 많으면 큰 돈이에요, 이것도. 그 다음에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당시에 증명서류를 구비한다. 라이센스 키나 박스,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다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업그레이드를 이제 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1.0을 샀는데 2.0이 나왔어요. 그러면 나 1.0 키가 있으니까 2.0 써도 되겠지. 안 됩니다. 1.0 샀으면 1.0 계속 쓰셔야 돼요. 왜냐면 업그레이드 비용을 따로 추가해서 더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컴퓨터 대수가 설치된 프로그램 목록을 점검해서 파악하게 한다. 그러니까 사무총회록에 교회 자산 비치가 들어가는 그 사무총회록을 보면 그것까지 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몇 카피가 있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 지금 총회가 시끄럽잖아요. 프로그램을 돈 주고 샀어요. 몇 천만 원어치. 없어요, 근거가.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산 거예요, 안 산 거예요? 결론은 안 산 거죠. 그게 그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비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오픈소스로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대치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 정당하고요. 그래야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요. 운영체제는 이미 리눅스, 우분투, 수세, 아시아, 리눅스라는 구이 방식, 그러니까 윈도우 방식으로 지금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적응하기에는 많이 불편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오피스 같은 경우는 오픈 오피스, 리벨 오피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포토샵 같은 경우는 김프라고 하는 공개형 포토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근데 메뉴 구조가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똑같은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고요. 일러스터 같은 경우는 인크스케이프라고 하는 베터 방식의 편집기가 필요하고요. 쓸 수 있고 프리미어도 이렇게 아크로벳도 이렇게 공개형 되어져 있는 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오픈소스를 저희가 이거는 이제 누구든지 만들어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이미 이제 패키징 되어져 있는 거를 필요 없는 프로그램을 빼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DVD로 한 장 만든 거예요. 뭐 누가 만드는지 내가 만든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들 수도 있고, 만약에 그걸 설치할 그러니까 만들 줄 모르는 사람을 대신해서 제가 만들어서 우리 교단이나 우리 지방의 차원에서 같이 쓰는 거예요. 이번 지방에다 나눠준 거예요? 나눠주니 그거예요. 예, 지방에? 예. 그걸 설치하시면 되는 거죠.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리뷰 오피스가 그냥 기본으로 깔려 있고요. 바이블 타임이라고 하는 성경 프로그램, 그 다음에 뭐 성경 공부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윈도우용으로 이제 내가 구입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 뭐 리눅스에서는 안 돌아가는데 쓸 수 있어요. 그 와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윈도우 프로그램이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완벽하게 돌아가지는 않지만 거의 80% 정도는 돌아갑니다. 네. 그 다음에 뭐 포토샵 프로그램 김프 같은 거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마인드맵 같은 것도 이 안에 들어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윈도우, 인터넷을 여셔가지고요. 그 최근 버전을 설치하시면 되는데요. libreoffice.org 다운로드에 가시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몇 메가냐면 169메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하시고 한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누르면 한글 팩이 설치해서 두 가지 설치하시면 됩니다. 네. 사용하는 사람들이 뭐 많지 않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설치를 미리 했는데요. 지금 여기 예. 오피스 프로그램 중에서 라이터라고 하는 거를 설치했습니다. 그 워드죠. 지금 저는 영문팩만 기본적으로 깔려있어서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한글팩을 설치하면 한글로 바뀝니다. 그럼 한글로 한번 바꿔볼까요? 여기 랭귀지 팩이 있죠. 윈도우용은 아마 그냥 한글용으로 되어진 게 있을 겁니다. 급하게 설치해가지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찾지 못했는데. 그래서 랭귀지 팩을 따로 설치하시면 되고요. 윈도우 같은 경우는 아예 한글로 된 거 설치하시면 뭐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좀 볼까요? 지금 이제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 한글로 바뀌면 한글로 다 바뀝니다. 텍스트 더큐먼트는 그 워드 프로세스고요. 스프레드시트는 엑셀이고,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은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드로잉은 그 그림 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그 MS 억세스 같은 거고요. 뭐 이거는 숫자 입력하는 거고요. 밑에 있죠.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하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MS 워드처럼 똑같이 뜨죠. 입력을 그대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 한글도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뭐 폰트를 바꾼다거나, 블럭을 정해가지고,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그 폰트를 입력을 하시면 되죠. 한글 폰트가 저는 위치하면서, 그대로 블록 정하고 일본어면 일본어로 바뀝니까? 그 답대로 하면? 일본은? 저기 지금 보면 폰트에 일본어도 있는데. 그러니까 폰트는 일본어 폰트이기 때문에 아마 깨질 겁니다. 이 글자가 한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어 치시면 일본어를 보시면 되고요. 이게 나라마다 폰트가 다 틀려요. 여기 있네요. 나눔 코딩. 이 나눔 코딩은 나눔 용전은 공개된 거예요. 네이버에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글자 폰트가 바뀌죠. 그 다음에 크기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윈도우 방식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고요. 다 되죠. 그 다음에 뭐 그 사진 같은 것도 입력하고 싶으면은 여기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있는 그림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인서트 여기에 한번 보다가 갑자기 영어로 되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깔아 쓸 때도 전부 영어로 나옵니까? 한글로 나옵니다. 네. 네, 그 CD에 들어있는 게 한글 버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윈도우에서는 이렇게 돌아가고요. 만약에 리눅스로 만약에 거기 교회 리눅스로 제가 드린 거로 설치하면은 기본적으로 한국어 다 나오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지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지정을 하셔서 인터넷에 있는 거를 링크를 건다거나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게 그거죠. 표 같은 거 많이 작성하시죠? 테이블 같은 경우. 테이블 같은 경우도 여기에 만약에 6칸짜리에 2칸짜리를 만들어라. 그럼 이렇게 다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한글 요즘 그 윈도우 방식으로 돼서 사용하게 되면 만약에 여기 있는 걸 좀 바꾸고 싶다. 옆으로 옮겨라 그러면 선을 놓고 위치를 바꾸면 칸이 조정이 되고요. 기본적인 워드 프로세스는 기능은 다 갖고 있습니다.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자 같은 것도 입력이 됩니다. 한자도 입력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양식으로 만들어서 쓰는 것도 다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저장할 때 어떻게 저장을 하냐? 그 파일에 가셔서요. 여기 저장하기를 묻는데요. 기본적으로 얘가 뭐로 되어 있냐면 ODT로 되어 있죠. ODT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서 호환을 가능하게 한 문서 기본 포맷으로 하고요. 누르면 다른 것으로도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MS 워드로도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은 약간은 좀 기능상 차이가 있어서 호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글자가 깨져서 못 보일 정도는 아니에요. 만약 이런 테이블 같은 게 위치가 약간 바뀔 뿐이지 이 테이블이 확 뒤집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PDF로도 출력이 나가죠. 맥이라서 이런 거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일반 텍스트 버전으로도 다 호환이 되고요. 그래서 저장을 해서 얘를 저장을 하면은 이제 MS 워드 같은 데서 이제 불러가지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맥킨토시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 워드 프로세스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 패드 같은 경우도 불러서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불러볼 수 있냐면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 구글 사이트가 이렇게 구글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기능이 되게 좋아서 구글에 가면은 문서 도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하시면은 이 메뉴가 다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올리는데요. 기본적으로 얘가 요구하는 문서 포맷이 ODT예요. ODF나 ODT. 이거는 지금 전 세계에서 다 호환이 가능하게 문서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입력을 하면은 바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를 같이 쓰시면 좋은 게 스마트폰하고 얘가 연동이 돼요. 그 다음에 그 스마트 패드도 아이패드나 이런 것도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문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바로 여기다 올려서 작업해도 되고 아예 여기서부터 만들어도 돼요. 만들기 누르고 문서를 눌러서 여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능이 어느 정도냐면 그냥 워드처럼 기능이 나와요. 근데 좀 글자 폰트가 다양하지는 않아요. 그것만 딱 흠이고 프린터도 다 되고 각주도 달리고 다 됩니다. 그러니까 표도 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약에 문서 같은 거를 아리아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사용하신 거를 조금 지양하고 좀 심플하게 만드신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 구글 덕스 같은 경우는 이거 공짜예요. 단점이 있는데 용량 제한이 있습니다. 1GB만 줘요. 그러니까 1GB면 사실 문서로 따지면 엄청난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공유가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작성하시다가 딱 덮은 다음에 뭐 어디 신방하러 가시면서 이제 설교를 조금씩 좀 다루고 싶다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열어서 다루셔도 되고 저장하면 바로 저장이 돼서 다시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계속 이어서 작업하셔도 되고 여기서 만든 파워포인트 형태로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 만들어가지고 아이패드 같은 데서 불러오기만 하면 아까 잭 같은 거 말씀하셨잖아요. 프로젝터를 연결하는 잭을 하면은 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다 보여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크게 이제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다만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부담감이 좀 있는데요. 이거를 불편하다고 해서 안 쓰냐? 원래 불편한 거 아니에요. 이거 쓰는 사람도 있어요. 왜? 자기 양심에 꺼리낌 없이 나 쓰겠다. 그래서 쓰는 사람도 있는데 한꺼번에는 못 바꾸죠. 그러니까 조금씩 바꾸면서 이제 정통부에서 정보통신부에서 계속해서 이제 세미나 할 때 조금씩 교회 문서 하나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바꿔보고 그다음에 변환해가지고 같이 다 쓸 수 있게끔 홈페이지도 올리고 그러면은 그 포맷을 차츰 하다 보면 나중에는 운영체제 때문에 힘들거나 아니면 뭐 프로그램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못 쓰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처음 배운 게 코카콜라 정책인 것 같아요. MS 워드에서 단속 잘 안 합니다. 그걸 쓰라 그래 그냥. 근데 거기 익숙해지면 그거밖에 못 써요. 아래한글을 처음에 쓰다 보니까 익숙해지셨잖아요. 이게 단축키 누르고 막 하면 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도전이 더 많거든요. 근데 몸에 배어서 익숙한 것을 계속 쓰다 보니까 난 그게 전부고 난 다른 거 필요 없어 하시는데 사실은 그것만 딱 벗어나면은 방법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아래한글은 공유가 안 돼서 제가 추천을 안 해드리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지만 공유가 안 돼요. 공유가 안 되면 일단 아니죠. 스마트폰 갖고 있는데 여기다가 아래한글 파일을 넣고 다니기 힘들어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용 아래한글 프로그램이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꼼수를 부린다고 한다면 그 엔드라이브를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아래한글을 보는 건 돼요. 비교는 돼요. 근데 그거는 아니면 아래한글은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진짜 내가 드리고요. 질문 있나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질문. 지금 저작권 그러는데 혹시 뭐 전체 단속이나 그런 건 없는 거죠? 있어요. 그래서 언제 합니다. 지금 큰 교회 중심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정보통신위원장부터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세미나가 뭔지도 모르고 참석률이 적은 거예요. 지금 당장 어느 교회에 어떤 변호사하고 껴가지고 얼마가 때려졌다. 지금 최소한 우리 좀 작은 교회보다는 규모 있는 교회에 그렇지. 왔다고 하면 만약에 한우리교회하고 충무교회 정도를 한번 샘플로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여기서 벌금 맞으면 몇 억이 떨어질 건지를 알려주면 비상 걸리죠. 전혀 근데 관심이 없잖아요. 네? 관심이 없잖아요. 그 분야에. 모르니까 관심이 모르니까. 없는 거죠. 벌금을 당장 몇 억이 떨어져야죠. 벌금 떨어진다고 하면 그 당회나 그렇지. 사무장로님이 가만히 계시겠느냐. 매덕이라고 말씀하신 게 무슨 매덕식이나 하는데요. 이게 가중처벌이 돼요.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썼죠. 그리고 10년을 소급해가지고 그 저작권 위반으로 해서 벌금을 또 때려요. 2중이죠. 그 다음에 합의금으로 3중을 물어야 돼요. 그럼 PC 한 대가 소프트웨어를 돈 주고 사면 100만 원이면 산 거를 3중 처벌하니까 3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PC가 10대면 얼마예요? 3천만 원. 근데 거기에 합의를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 또 틀려져요. 이게 누가 돈 버는 거냐면 소프트웨어 판매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뭐 여기에 관심 없어요. 누가 돈 버냐면 법무법인. 얘네들이 돈 벌 게 없거든요. 그거 가지고 돈 버는 거예요. 지네들이 다 지네들이 소장 만들어가지고 다 보낸 다음에 이렇게 있다가 또 가서 직접 받아가지고 돈 뜯어내는 거고. 만약 이게 진짜 그렇게 실행되면 한국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양심에. 글쎄. 신앙 양심에. 그래서 이걸로 빨리 바꿔야 돼요. 지금 상식이 없어요. 하나만 사가지고 교회에 다 쓰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도 몇 개 샀지만 보통 하나 사잖아요. 그 컴퓨터 한 대만 해당되는 거예요. 요번에 3월 15일 날 FTA가 통과됐잖아요. 네. FTA 그 문서 조항에 보면요. 우리가 뭐 사는 거, 이득 보는 것만 얘기하는데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작권법에 대해서 우리가 문을 열어준 겁니다. 우리나라 컴퓨터 대수가요. 몇 대라는 게 지금 통계가 나와요. 근데 운영체제가 윈도우를 쓰죠.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윈도우를 쓰는 나라거든요. 미국에 속박을 받은 나라서. 그래서 그러면 윈도우 라이센스 키가 미국의 본사에서 키 나가는 게 있잖아요. 국가별로 통합을 해보면 10%도 안 돼요. 우리나라가 90%가 다 불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FTA만 대라. 그러면 자동차는 그냥 건너주는 거고요. 얘네들 진짜는 저작권으로 다 걸어버립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거론하지 않으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좀 심각하게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샘플로 네.
우리 지방의 정보통신부에서 충무교회하고 한우리교회만 한번 그거를 실사를 한번 해보세요. 돈 얼마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컴퓨터가 몇 대가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방송실까지 거기에 지금 프로그램 못 쓰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몇 개밖에 없다. 요거를 우선 하면은 계산 나오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저기면 모델로 우리가 저기 고쳐가려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잘 깨닫는 바가 좀 늦으니까 매를 맞으면서 우리가 이제 배우고 뭐 이렇게 막 돈 쏟아붓고 이제 그때 배우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배워가는 건데 사실 지혜로운 건 아닌데 그래서 그뭐 간간히 이제 뭐야 어떤 이런 사례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네. 있는데 뭐 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조금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알만한 어떤 교회 뭐 이런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한두 군데라도 우리 주변의 교회가 아니더라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좀 더 피부로 우리가 좀 더 순복음교회에서 이미 지교회가 다 크잖아요. 순복음교회는요. 강북에 있는 그 교회는 이미 받았어요. 1억 5천에 합의 받습니다. 토탈로. 교회가 큰 교회이기 때문에 그 정도 나이 나온 거죠. 근데 중요한 건요. 시사를 받았어요. 법무법인이 장난을 해서 한번 어떻게 반응이 나와요. 실제로 들어가서 보니까 돈덩어리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하겠지. 그리고 법무법인이 우리나라 많고요. 이미 우리나라 법무법인도 한번 맛을 봤고요. 외국 법무법인이 들어옵니다. 얘네들은 물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소득 단속권이라는 게요. 이 단속권이 그 소자가 없어도요. 침입해가지고 다 뒤질 수 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 USB 딱 꽂으면은 인스톨을 했다가 지운 거 있잖아요. 어닝스톨한 거. 그것까지 다 나와요. 걸렸다면 이거 회수밖에 못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교회에서 그 정책 자체가 PC를 이제는 좀 버리고, 제 나름대로 좀 조금 제 나름대로의 어떤 상상입니다. PC를 버리고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갤럭시 탭이나 이런 거를 사서 정상적으로 마켓에서 돈 주고 산 거는 쏙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로 이렇게 가고,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뭐 PC 그거 가지고 뭐 거기다 쏟아박으면 돈 투자할 필요 없어요. 그 돈이면은 아이패드 하나씩 사는 게 더 나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필요한 프로그램 네가 돈 주고 사서 쓰고. 굳이 교회에서 컴퓨터를 갖다 놓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시대가. 그래서 그런 사고의 어떤 전환도 필요해요. 그래서 사례가 없는 건 아니고 진짜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수도권은 아직 안 하는데요. 저기 지방에 있는 법무법인 애들이 지방에 있는 것보다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왜냐면 걔네는 경제가, 지방 경제가 좀 무너져가지고 먹고 살 게 없어서 하여튼 돈 내는 건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하고 있어요. 올라와요. 근데 서울에 딱 이거 오면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 3년 전에 여기 목사님 여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린 거를 한번 실제로 쳐봐서 들어가 보세요. 몇 페이지 있어요? 제가 각주단 거는 다 신문 기사, 그 다음에 근거된 거를 제가 상상해서 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시고 문서 같은 것도 있어요. 따라가는 것들을 한번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교에서 미리 준비를 하세요. 조금씩이라도. 아니면은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PC를 버리자고. 그래, 노트북 고장날 거 아니에요. 쓰다가. 그건 새거 안 사는 거예요. 안 쓰고 사면은 뭘 써요? 아예 그냥 리눅스 깔아 쓰는 거예요. 처음부터. 불편하더라도.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 그렇게 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통 프로그램 중에 난 조금 더 좀 오버하면은 부교육자로 오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전도사 교육할 때 아예 그걸 가르쳐야 돼요. 지금 기존에서 가르쳐 배우면 힘드니까 아예 시험 때부터 가르쳐서 제대로 그걸 알고서 와가지고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걸 사실 해야 되겠네. 이 정책적인 그런 게 좀 도움이 좀 돼요. 정보통신부에서 해야 되죠.